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력 육성 실습 2주차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를 이번 주 2주차까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강의를 4월 10일까지 진행하는 걸로 지금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확인하고 4월 10일, 그러니까 4월 8일이겠죠. 수요일 강의까지 일단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불편하고 직접 실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습도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론적인 부분을 우선 이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대면 강의 들어갈 때 실습하게 되겠죠. 지금 4월 15일이 그리고 국회 총선거일이기 때문에 15일도 주강이 있게 되겠고 뭐 예정대로라면 여러분들 4월 22일 수요일 날 첫 우리 대면 강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추후에 제가 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연락을 할 테니까 꼭 참고 바라기 바랍니다. 오늘 체력 유산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력 운동과 노화입니다. 여러분들 앞서 첫 강의 때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죠. 건강의 개념에서 WHO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에 뭐가 있었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신체적 건강이 바로 체력, 체격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뭐 정신적, 사회적 역할보다는 우리가 오늘 체력 운동 실습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체력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체력은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기, 성장이라는 이 사이클에 몰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노화라고 많이 들어봤죠? 노화가 뭐죠? 네, 늙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2개월 동안 잘 어머니 뱃속에서 커서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성장이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체력 운동과 노화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란 뭘까요? 영어로는 에이징입니다. 에이징이 뭐죠? 우리가 에이지라고 그러잖아요. 나이를. 그러면 에이징은 나이를 먹는 과정. 현재 진행형이죠. 에이징. 즉 나이를 먹는 과정입니다. 노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생물의 상태가 변화하는 현상을 노화라고 합니다. 이 노화는 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 다 있겠죠. 살아있는 생명체라 하면 모든 다 겪어야 될 변화입니다. 자, 에이징. 여러분들 이게 뭐죠? 삼각형인데 이걸 여러분들 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왼쪽 산생에서부터 성장은 어떻게 해요? 플러스 산을 우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산 꼭대기 성숙. 성숙이라는 의미는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거죠. 성숙,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를 성장이라고 하죠.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상에 올라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정상에 올라갔으면 다시 내려와야 되겠죠. 자, 내려오는 단계를
쇠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탄생에서 죽음까지 직선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가는 산의 모양을 띠고 성장은 체력이 좋아지는 거고 쇠퇴는 체력이 떨어지는 거겠죠. 네, 이런 하나의 일련의 시간적인 우리 과정에 놓고 체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숙은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20살에서 한 25살까지 사일 겁니다. 우리가 남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성장이 멈추는 성숙이라고 하는 단계가 보통 23에서 25 정도 사이로 보고 여자인 경우는 20살에서 한 22세 정도에 이제 완전히 성장이 멈춘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죠? 1학년인 경우는 아직 한 몇 년 남았고 1, 2년 이제 뭐 3, 4학년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성장을 다 끝났다. 거의 정상에 올라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체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산이라고 한번 보자고 했잖아요. 근데 산에도 종류가 많죠. 남산도 있고, 북한산도 있고, 에베레스트산도 있죠. 뭐죠? 높이가 틀리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성장 과정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건강하게 이 체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다시 쇠퇴할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내려오는데. 근데 반대로 남산 정도 높이만 우리가 성장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쇠퇴할 때도 굉장히 빠르겠죠? 여러분들이 이 체력을 향상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장 과정 중에 최대한 우리가 체력을 많이 길러놓으면 예, 쇠퇴, 이제 체력이 떨어지는 단계도 어떻게 해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굉장히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지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충분히 여러분들 다 이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장보다는 이제 쇠퇴 부분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성인이죠. 그러면 이제 성숙에서 이제 쇠퇴되는 과정에 과연 어떤 체력이 부분이 변화가 생길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체력을 생물학적 예비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예비량이라는 게 뭐죠? 이 예비량이 많을수록 더 좋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물학적 예비량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봅시다. 뭐가 감소를 하죠? 최대 심박수. 얼마나 심박수, 심장이 뛰느냐, 최대 심박수. 그다음에 최대 심박출량, 심장에서 혈액을 얼마나 한 번에 많이 보내느냐, 몸으로. 자, 혈액에는 산소나 영양분이 다 혈액 안에 우리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소도 공급받는데 심박출량이 심장의 최대 박출량이 크다는 거는 뭐죠? 그렇죠. 한 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와 산소를 우리 구석구석 조직에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 이건 뭘까요? 우리가 폐에서 우리는 산소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산소가 공급이 중단되면 바로 세포들은 죽게 되고 결국은 우리 사람도 몸이 다 죽는 거죠. 근데 이 산소를 어디서 섭취를 하느냐? 네, 여러분들 폐에서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죠. 우리가 공기 중에 숨을 들이마시는 공기에는 산소가 한 20%에서 30% 정도 들어 있습니다. 공기를 들이마시면 우리 몸에서 폐에서 필요한 산소만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를 생성을 해서 내보내죠. 그러니까 산소를 폐에서 교환을 하는데, 이걸 최대 산소 섭취, 마찬가지로 산소를 얼마나 많이 우리 몸에 받아들이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제 운동선수를 하다 운동을 말 그대로 운동을 많이 하면 뭐가 좋아진다? 심박 출량, 최대 산소 섭취량이 굉장히 좋아지죠. 왜냐하면 강하게 높은 강도에서 계속 뛰거나 움직이려면 에너지하고 탄소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폐활량, 뭐죠? 산소를 많이, 공기를 많이 마셔야지 또 거기 산소를 최대한 많이 흡수를 하겠죠. 그래서 폐활량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반응 시간 뭐죠? 우리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근육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리액션 타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뭐 불빛이 났을 때 움직인다. 아니면 뭐 공이 날라오는 걸 피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시각적인 걸 받아들여서 어때요? 근육이 자극을 해서 움직이는 거죠. 근육의 힘, 그죠? 그다음에 제지방량. 우리 지방도 몸에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유형, 유연성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 내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영양분을 우리가 세포로 조직으로 흡수하는 그런 반응성입니다. 그래서 당 내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우리 혈관에 있는 에너지를 굉장히 잘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시 대사, 우리가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사율도 높아야겠죠. 근데 쇠퇴를 하게 되면 이러한 생물학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좋은 것들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정시, 여러분 혈압 높으면 안 좋죠? 그다음 폐 장기 용량, 이게 뭐냐면 폐에서 필요한 산소를 흡수하고 우리가 남은 찌꺼기,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데 용량이 폐에 그런 게 잔육을 다 내뱉지 못하고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들이쉴 때 용량이 적겠죠. 이런 폐 장기 용량도 증가를 해요, 거꾸로. 그 다음에 체지방률. 아까 제지방량이었죠. 지방을 제하고 근육, 뭐 필요한 근육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한다면 체지방률은 말 그대로 지방률입니다. 지방이 몸에 얼마나 많냐. 근데 이 빨간 걸로 보면 여러분들 이제 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쇠퇴를 하게 되면 운동 시 혈압이나 폐 장기 용량, 체지방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꾸로 하면 되겠죠. 성장기에는 증가되고 이 빨간 거는 높아지지 않는 상태가 좋은 상태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체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직접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물학적 예비량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체력이 떨어지고 쇠퇴하면 만성 질환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관절이나 뭐 내장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체력이 좋다라는 거는 생리적인 예비량, 아까 앞에서 본 생리적 예비량을 유지시켜서 굉장히 좋은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을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주고 향상시켜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생리학적 예비량은 여러분들 사실은 약물이나 이런 뭐 수술, 뭐 치료를 통해서는 좋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신이 준 우리 선물인 게, 이 생물학적 예비량은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신체 활동을 해서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약을 먹는다는 거는 더 떨어지지 않게, 나빠지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는 개념이고, 더 좋아진다는, 증가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게, 우리 체력은 신체 활동을 통해서만 향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체력 운동을 통해 앞서 얘기한 우리 몸의 생리학적인 이점이 뭘까요? 첫 번째가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을 건강한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또 고지혈증 많이 들어봤죠. 그다음에 관절염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환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걸 얼마냐 우리가 늦추느냐 그게 여러분들 체력 운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운동선수고 젊다 보니까 정상일 거예요. 건강검진을 하거나 체력평가를 하면 다 정상일 텐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여러분들 25 넘으면 서서히 그리고 특히 운동을 그만두면 이런 것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죠, 기능이. 꾸준히 체력 운동을 통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장점으로는 수면, 잠도 잘 잘 수 있고 당 조절. 이게 뭐죠? 되게 중요하죠. 우리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때요? 당이 쓸 일이 없으니까 혈액에 당이 계속 남아 있겠죠. 그러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을 빠르게 사용을 함으로써 또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추가되는 당을 소비를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장기적인 효과로는 심폐 기능의 향상, 근력, 근지구력의 증가, 유연성의 향상, 지방 방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운동을 통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기대해야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체력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변화는 운동 행동과 첫 번째 건강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운동을 지금 운동선수로서 매일 운동하니까 당연히 건강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보편적인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을 수 있죠. 변화, 어떤 특정 증상이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만성 질환이나 여러 가지 근골격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좋은 상태로 개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운동 능력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런 변화를 볼 수 있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체력 향상이죠. 쇠퇴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상승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관절 가동 범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자, 유연성 운동을 해서 여러분들 나이 들면 우리 어른들이 그렇죠.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깨도 잘 안 움직이고 무릎도 잘 안 움직이고 관절이 가동이 굳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관절염 이런 걸 통해서 움직임을 편하게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소된 맥박, 그 다음에 최대 운동량에 대한 혈압입니다. 혈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혈압이 높아지는 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계속 그 좋은 혈압 상태. 여러분들 정상 혈압을 우리가 보통 몇으로 잡죠? 네, 이완기 수축기 혈압 100에서 130 사이, 이완기 혈압을 80에서 90 사이를 정상 혈압으로 봅니다. 그 정상 혈압을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 네 번째, 최대 유산소 운동력 개선. 말 그대로 아까 심박수, 심박출량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와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우리가 혈액을 통해서 해주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산소를
공급을 빨리 해줌으로써 세포는 건강하게 모든 조직은 원하는 대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정한 운동량에서 감소된 주간적 강도. 이 주간적 강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해서 조금만 쉬다가 여러분들 운동하면 막 숨가쁘고 막 힘들죠. 근데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어때요? 그 강도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힘들지 않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체력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크게 네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산소 운동 능력을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근력, 근육의 힘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의학적인 운동 효과. 우리가 의학적으로 운동을 어느 정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자세, 평가, 뭐 어디 필요한지 이런 것도 사전에 검사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체력 운동을 할 때 아까 앞서 얘기한 적합성 평가라고 여러분들 같이 건강한 우리 친구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운동하고 싶을 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태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 안 되는데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더 문제가 생기겠죠, 몸에. 그래서 그런 체력 평가도 하지만 체력 운동 시에 어떤 질환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운동 금기는 운동을 아예 하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일시적 금기란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운동 진행은 뭐 말 그대로 바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볼까요? 뭐 3개월 이내 뇌출혈. 그럼 어떻게? 이거를 치료하고 나서 좋아지면 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관절염, 암, 뭐 치매, 당뇨병, 고혈압 이런 부분들은 당장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치료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